자, 많은 분들이 학생을 비롯한 선생님들께서 직독직해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댓글도 직독직해 방법 또 의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직독직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알기 전에 일단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직독직해가 뭐냐는 거죠. 직독직해. 이거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독직해. 자, 직독직해란 세계의 모든 언어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써있는 글을 읽고 바로 이해하는 게 직독직해예요. 자, 우리말이건 영어건 똑같아요. 자, 우리가 직청직해라는 말도 합니다. 직청직해. 듣는 대로 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는 직청직해예요. 이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앞에서부터 읽으니까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독직해는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이면 하는 것. 사람이면 하는 것. 이게 직독직해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아닌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She loved the boy who was playing the piano.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잘 보세요. 자, She loved the boy who was playing the piano. 그녀는 그 소년을 사랑하는데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게 이제 직독직해인데 보세요. 직독직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게 앞에서부터 뒤로 갈 때 쭉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직독직해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잘못하냐면 이렇게 한다고요. 그녀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년을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직독직해가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한 거. 자, 보세요. 그녀는,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하면 안 되는 나쁜 거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년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공부하면 10년을 공부해도 영어 안 늘어요. 물론 늘겠죠. 잘 안 늘어요. 자, 얘는 뭐 한 거냐면 번역한 거예요. 직독직해한 게 아니라 번역한 거라고요. 그래서 직독직해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무조건 앞에서부터. 그리고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그대로 이해하는 게 그게 직독직해예요. 그냥 She loved the boy who was playing the piano. 아하, 이게 직독직해. 됐죠? 자, 그래서 직독직해는 미리 뭘 보고 여기 허용사절이 있구나, 목적어구나, 그 다음에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서 She loved the boy who was playing the piano. 이렇게 그냥. 이게 직독직해. 직정직해. 이게 음성으로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널뛰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널뛰기 하면 안 되는. 할 수 없죠? 이미 들리고 있잖아요. 테이프에서, CD에서 음성이 나오죠? She loved the boy who was playing piano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거꾸로 널뛰기해서 해석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직청직해요. 글 쓴 거를 그대로 읽는 게 직독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끊어읽기를 한다고요. 왜 끊어읽기를 하느냐? 끊어읽기를 반드시 해야 되냐? 아니에요. 끊어읽기가 정해져 있느냐? 한다면 정해져 있죠. 그럼 거기서 안 하면 큰일 나느냐?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곳에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해야 될 곳에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얘를 끊어읽기 한다면 어디서 끊겠어요? 여기서 끊겠죠. 한 번을 끊는다면, 자, 한 번을 끊는다면 여기서 끊겠죠. 그죠? 왜? 덩어리니까. 이 끊어읽기는 글의 덩어리별로 끊어서 읽는 거예요. 나누어 읽기, 나누어 직독직해 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읽기예요. 글자들의 덩어리별로 나누어서 직독직해 하는 게 끊어읽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끊으면 돼요? 막 이런 데서 끊으면 돼요? 안 되죠. 이런 데서 끊으면 돼요? 안 된다고요. 이런 데서 끊으면 돼요?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끊으면 안 되는 데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love the boy 끊어도 돼요? 끊어도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이 끊어읽기는 덩어리별로 나누어 읽는 건데
단어 하나가 최소 단위겠죠? 근데 단어가 2개일 수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은 단어 하나예요. 하나만 끊어도 돼요. she 끊고, loved 끊고, the boy 끊고, who 끊고, was 끊고, play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끊어읽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진 않죠. 왜 안 하냐면 she loved the boy 이 정도는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who 앞에서 끊으면 돼요. 그런데 나는 she loved the boy who was playing piano 그냥 읽고 이해됐어요. 그럼 끊어읽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즉 끊어읽기가 기준이 있지만 개인의 실력에 따라 다르다. 뭐가 다르다? 끊어읽기 하는 건 다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개인의 실력에 따라 다르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끊어읽기를 안 하고 읽는 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문장이 3줄이건 4줄이건 끊어읽기를 안 해요.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하는 건데 우리가 문장이 길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덩어리로 끊어서 직독직해 하는 거예요. 끊어서 직독직해. 끊어서 또 아까처럼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끊어서 또 직독해 하는 거예요. 이렇게 She loved the boy. 그녀는 그 소녀를 사랑한다. 속으로 이해한다는 얘기죠. Who was playing the piano. 피아노를 치고 있는. 이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지. 자, 이게 끊어읽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끊어읽기를 하면 안 되는 데서 끊으면 안 돼요. 왜? 그럼 의미가 틀리니까. 그게 어법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스트럭처 문제예요. 구조를 묻는 문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 다음에 끊으면 안 돼. 접속사 다음에 더 정관사랑 명사는 하나의 덩어리인데 더 보이가 덩어리고 더 피아노가 덩어리잖아요. 더가 피아노 때문에 온 거잖아. 덩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끊으면 안 되죠. 하지만 끊으면 안 되는 곳은 있지만 그죠? 거기서 끊으면 안 되지만 끊으면 안 되는데 끊으면 안 되지만 방금 얘기했죠. 후에서는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돼요. 쭉 읽었는데 이해되면 안 끊어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문장에서 만약에 내가 끊어읽기를 한 번 한다 그러면 무조건 후 앞이죠. 왜? 덩어리가 이쪽이 주절, 이쪽이 종속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후를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문법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문법이 필요한 거예요. 후가 뭔지 아니까 끊을 수 있는 거지. 후 모르면 당연히 못 끊죠. 후가 뭔지 모르면 뭐 더 앞에서 끊을 수도 있고 플레잉 뒤에서 끊을 수도 있죠. 한 번 끊는 걸. 근데 우리는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고 얘가 접속사 일종이라는 것도 알고 얘가 종속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후 앞에서 끊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문법을 공부하는 거는 물론 문법 시험을 위해서 문법 시험에 나오니까 문법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문법 시험을 보고 그 문법을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걸 확인한 이유도 결국은 직독직해, 직청직해를 하고 나아가서 내가 글을 쓰고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여기다 쓸게요. 우리가 문법을 하는 건 결국은 문법 시험을 봐요. 문법 문제를 풀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읽고 그죠? 듣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난 읽고 듣고 돼요? 그러면 쓰고 뭐가 돼요? 말하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가 결국은 다 뭐예요? 문법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고 룰이니까 단어들에. 그런데 시중에 막 뭐 광고들 보면 2주 만에 막 자막 없이 영화를 보고 내가 막 문법 하나도 공부 안 해도 회화가 되고 회화되죠. Who are you? 이런 건 회화되죠. 단어 2-3개, 너댓 개짜리는 문법 몰라도 그냥 외워버리면 되니까. 근데 혼자는 절대 안 되죠. 왜? 문법을 안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됐죠? 결국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가 더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그건 되죠. 읽고 내가 써 있는 거를 읽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써요? 그죠? 그래서 읽고 듣고 그래서 문법을 통해서 읽고 듣고를 연습하고 읽기 듣기죠. 읽기 듣기 그 다음에 쓰기 말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술형 주관식이 내신에서 어렵다고 하는 건 이 단계가 안 돼 있는데 쓰기 시험이 나오니 당연히 어렵죠. 이해됐죠? 그래서 문법이 일단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냐면 자 선생님 그러면 끊어읽기를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알려주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세요. 끊어읽기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끊으면 안 되는 곧 덩어리. 끊어읽기의 기준은 바로 뭐의 기준이냐면 덩어리의 기준이에요. 덩어리를 확인하는 거죠. 단어들의 덩어리.
자, 봅시다. 첫 번째, 간단해요. 자, 첫 번째, 어디서 끊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치사예요. 전치사 앞에서 끊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접속사예요. 잘 보세요. 접속사에서 앞에서 끊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접속사 앞에서 끊는데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법을 공부해야 되고, 근데 이제 어느 책에도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정리된 게 없죠. 5분구에는 있어요. 5분구에서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 3가지예요.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접속사에서 끊어요. 근데 접속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치사는 생략 못해요. 접속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3가지 있어요. 3가지. 아니, 생략가지가 아니라 생략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되고 5분구에 찾아봅니다. 세 번째 뭐 앞에서 끊냐면 준동사 앞에서 끊는 거예요. 준동사가 뭐 있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앞에서 끊는 거예요. 됐죠? 투부정, 동명사, 분사.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분사는 분사 중에 비잉이 생략되면 형태가 분사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문장이 쭉 나가는데 선생님이 분사 앞에서 끊으라 그랬어요. 근데 끊어요. 근데 분사 중에 비잉이 생략돼요. 그래서 뒤에 비잉이 생략되는 바람에 뒤에 있는 단어가 분사가 아니야. 왜? 비잉이 생략됐으니까.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과거분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동태였다는 얘기지. B 플러스 PP. 분사 중에 뭐가 생략되면? 비잉이 생략되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형용사, 비동사의 보호였다는 얘기죠. 자, 시작이 그래. 다시 말하면 분사가 아니라 과거분사나 형용사인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앞에 비잉이 생략된 거예요. 됐죠? 자,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끊을기를 하는 앞의 기준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끊는다고. 전치사 앞에서, 접속사 앞에서, 준동사 앞에서. 접속사가 만약에 생략되어 있다? 우리가 그러면 주어동사가 있겠죠? 그죠? 주어동사 있겠지? 그 앞에서 끊는 거예요. 접속사 생략되어 있으면. 이걸 공부해야겠죠? 생략된 접속사 뭔지 알아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5분 9일을 자꾸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또 분사, 준동사, 투부정사 앞에, 동명사 앞에, 분사 앞에서 끊어요. 현재분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앞에서. 근데 현재분사가 분사 비잉인데 생략되면, 참고로 분사 비잉은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략되면 뒤에 뭐가 있겠어요? B 플러스 과거분사가 있을 거고 형용사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5개를 기억하면 돼요. 전치사, 접속사, 준동사 3가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전치사, 접속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5개 앞에서 끊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끊어야 되냐. 자, 이게 어려워요. 자, 대부분 어디서 끊는 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건 간단해요. 안 간단한가? 네. 5가지. 5가지 얘들이에요. 전치사, 접속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 빙이 생략되면 형용사나 과거분사. 아무튼 얘는 분사니까. 아무튼 형용사의 경우도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자, 5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까지 얘들이 접속사의 예를 들어 명사절이다. 어디까지인지. 부사절이 여기서부터예요. when이 있어요. 어디까지인지. 이게 중요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있죠. 덩어리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덩어리의 시작은 지금 이미 다 했어요. 몇 가지라고요? 5가지. 문제는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일본 교수님이 쓴 책을 보면 예를 들어 뭐 형용사절의 세력 범위 이런 표현을 써요. 세력 범위.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질문해야 돼요. 앞에서 끊는 건 여러분 지금 한 것처럼 전치사 다 알고 접속사 대충 알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생략된 경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 질문하면 되고, 투부정 동명사 분사는 되는데 어디까지인지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딱 쭉 읽으면서 직독치기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구나 이거를 잡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그리고 고민해야 될, 그리고 모르면 질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디까지냐.
자, 참고로 말씀해. 제가 일본 교수님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에요. 일본에 나온 교재를 제가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뭐 일본식이다 이런 거 다 뭐 일제시대 영어 맞아요. 옛날에 성문용업용을 비롯한 그런 용어들이라든가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참 쓸데없고 옛날 영어인 것도 많아요. 뭐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 영법에서 중학교 때 다르고 고등학교 다르고 공무원 시험 다르고 토익 다른 이런 것도 있고요. 탭스 다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문법이.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이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있고 서로 막 인터넷 인강 선생님끼리 싸우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본은 영어가 필수가 아니에요. 모든 학교가 영어를 우리나라처럼 필수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본은 여행을 가서 길을 물어보거나 하면 영어 진짜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 대충 고등학생 때 물어보면 손짓발짓하면 대충 어떻게 막 하잖아요. 얘는 한마디도 못해요. 영어가 필수가 아니라서 배운 적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영어를 배우고 잘하는 애들은 우리나라보다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자, 한 예가 뭐냐면 토익 시험 있죠? ETS. 미국의 모든 영어 시험을 주관하는 ETS에 일본은 토익 문제를 수출해요. 만들어서. 우리는 맨날 수입하죠. 수업이 아니라 수입하죠. 맨날 이제 돈 내고 시험 보죠. 그런데 일본 애들은 심지어 토익 문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ETS에 팔기도 해요. 대단하죠. 왜? 자, 이거예요. 제가 직독치기의 비법 이거를 300문장을 골라서 여러분 훈련시킬 수 있는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탁식은 뭐든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직독치기를 뭔지 이제 아셔야 돼요. 반드시 무조건 직독치기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끊어읽기를 한다. 끊어읽기는 근데 늘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실력이 좋고 영어 잘하면 끊어읽기 안 하는 거죠. 내가 원어민인데 여러분 우리말 할 때 끊어읽어요? 안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끊어읽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끊어읽기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시작은 간단해요. 5가지예요. 뭐 전치사, 접속사, 준동사 3가지. 그치?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문장 안에서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인지 이거 파악하는 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영어라는 거예요. 시험은 대부분 앞쪽이 많이 나오는데 앞에 이제 기준에 관해서 여러분 접속사 뭐 when이냐 which냐 뭐 what이냐 that이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거예요. 투부정사냐 분사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그죠? 근데 이게 또 포인트가 뭐냐면 앞에가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독해하고 공부하는데 읽는 데는 어디까지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문장에마다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작은 정해져 있지만 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문제인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자, 요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를 이제 실제 문장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 문장 가지고 우리가 실전에 어떻게 직독치기를 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3줄, 4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직독치기 하는지. 자, a person 이렇게 되어 있고 자, who가 이제 여기서 접속사니까 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제가 강조했죠. 자, who가 접속사인 걸 알아서 끊었는데 문제는 읽으면서 이게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어들 뜻만 a person who feels 느끼다, bad, with, reason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고 뒤에 who가 어디까지일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보세요. a person이 주어잖아요. 그러면 자 어디까지냐면 무조건 동사 앞까지예요. 동사 앞까지. 그런데 뒤에 읽어다 보면 또 끊어야 될 때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또 접속사가 나올 수도 있고 전치사 나올 수도 있고 분사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who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feels가 보이니까 이 관계대명사는 어디까지다? 덩어리로 동사 앞까지다 라는 건 생각을 하고 읽으란 얘기예요. 이게 실전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feel bad. 기분이 안 좋아요. 여기 끊어야 되네. 전치사가 보이잖아. 근데 선생님 꼭 끊어야 돼요? 아니라고요. 내가 feels bad 앞에 짧았기 때문에 충분히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면 안 끊고 그냥 쭉 나가도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 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끊어읽기랑 직독치기를 위한 끊어읽기를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끊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만약 끊는다면, 그죠? 자, 어떻게 해석해요? 어떤 사람이 who feels bad, 기분이 안 좋은 걸 느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자, with reasonable regularity.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보세요. with reasonable regularity. with, 뭐뭐 함께, 뭐뭐를 가지고로 해석해 봅시다. 그럼 with 상당한 regularity, 규칙성 이런 거잖아요. 상당한 규칙성과 함께. 자, 이해됐죠? 이해됐으면 넘어가면 돼. 직역해서. 자, 포인트는 뭐예요? 직독직해 하되 직역을 해야 돼. 있는 그대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with 다음에 추상명사가 오면 전치사 뒤에 추상명사는 부사로 해석한다 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래서 부사로 해석해도 돼요. 배웠으니까. 문법을 알면. 근데 몰라도 해석이 되면 된다는 거지. 직역하면 돼. 직역해서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직역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뜻이 아닌가 보다. 좀 이상하니까 해석이. 자,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인데 상당히 reasonable, 그죠? 상당한 규칙성과 함께 자, 기분이 안 좋아요. 됐죠? 여기서 왜 끊어요? will이 보이잖아,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후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with도 당연히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는 거야, 직독직해를. 또 다시 어떤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상당한 규칙성을 안 좋은 사람이 will enjoy the occasional period. 여기서 끊겠지? 왜? of 전치사 있으니까. 그죠? 덩어리. 그러면 will enjoy the occasional period. 즐길 것이다. 뭐를? 가끔의 occasionally 부사, occasional period. 가끔의 시기, 기간을 즐길 거래요. 됐죠? 또 of feeling good. 자, 끊어야죠. 안 끊어도 된다고. feeling good 다음에 여기서 끊어야 되는 이유 잘 보세요. 왜 끊어야 돼요? 선생님 여기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자, 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feeling good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해돼요? 자, 보세요. 전치사 앞에서 끊었단 말이야. 근데 of 전치사가 있고 전치사 목적으로 동명사 왔죠. feeling. 그 다음에 이 feeling의 보호가 good이잖아. 보호 왔잖아. 여기서 끊어야 돼. 이런 게 중요하다니. 그 다음에 갑자기 far, 비교급, 부사가 나왔잖아요. far more than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끊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디까지냐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히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해야 돼. 자, 그러면 다시 가끔의 시기를 즐겨요. 어떤 시기? feeling good. 기분이 좋은 시기야. 됐죠? 자, far more than, far. 자, 우리 문법 배웠죠? 자, far. 비교급에 far 나오면 뭐예요? much, still, even, far, a lot.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훨씬으로 해석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훨씬 더 끊는단 말이죠. 여기서 또. 왜? feeling good을 꾸미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기분 좋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즉, feeling good의 수식어가 뒤에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then이 보여요. then은 전치사나 접속사니까 끊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뭐보다 훨씬 기분이 좋냐면 somebody, 누군가 보다. 후 또 나왔네? 끊어야지. 됐죠? 자, 그러면 누군가 보다는 훨씬 더 기분이 좋대. 자, 어떤 사람이 또 볼까요? feels good. 또 끊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왜? 또 나왔잖아. 자, 주격관계대명사 동사죠. feel, 느끼다. 보호 왔잖아, 보호. 그럼 끝나요. 부사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so often, that. 접속사네요? 끊는 거예요, 이렇게. feels good so often. 역시 so often 여기 있는 far more처럼 앞에 있는 feel을 꾸미죠. 훨씬 더 자주, 아주 자주 기분이 좋은 거지. 다시 여기서 훨씬 더 기분이 좋대요. 뭐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냐면 기분이 좋아요. 아주 자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야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대시냐 위치냐 이렇게. 뜬금없이.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 관계대명사 위치?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틀린단 말이죠. 직독직해를 꼼꼼하게 잘하면 문법도 해결이 돼요. 사실은. 보세요. 이 that은 뭐예요? 관계대명사 아니죠? 그러니까 위치 쓰면 안 돼. 왜? 앞에 이거잖아. so that. 오늘 했네요. 너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갑니다. 다시. feels good. 기분이 좋은 누군가보다. so often. 아주 자주. 그래서 어떤 사람이야? that 그래서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죠? He is bored. 지루해요. 전치사 앞에 끝내요. 지루한 사람이에요. by 그것에 의하여.
이렇게 직독직해요. 자, 그런데 지금 저랑 같이 직독직했습니다. 설명하면서. 자, 끊어읽기 하나를 설명을 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읽었는데 분명히 직독직해 했는데 끊어읽기 하면서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어떤 문제? 공부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다시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몇 번? 100번도 상관없어요. 계속. 그래야 영어가 늘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독해는 단계가 단어부터 해서 실제로 이제 직독직해 하는 이 단계도 5단계예요. 이거는 나중 기회에 제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제 끊어읽기나 직독직해가 뭔지는 배웠는데 여기를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이 덩어리들이 이어지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끊어읽기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고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끊어읽기는 된다고 하고 이제 덩어리와 덩어리의 연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지금? 자, 지금 일단 끊어읽기를 생각을 한 거지. 끊어읽기 생각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끊어읽는 게 끝이 아니라 지금 잘 끊었어요. 그럼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덩어리들, 구화절이죠. 덩어리들의 의미 연결을 같이 해야 돼요. 의미 연결. 무슨 말이냐면 갑니다. 사람인데 자,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상당히 규칙적으로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who feels bad잖아. 그죠? 자,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또 보세요. with reasonable regularity. 상당한 규칙성으로. 그게 feel bad를 또 꾸미는 말이죠.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끝까지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겠죠. 이거 읽은데 끊을게 안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죠? 다시. 이 의미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생각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 연결. 다시. 자, 어떤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냐면 상당히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기분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은 가끔의 시기를 즐길 거래요. 그런 사람은 즐길 가끔의 시기를. 근데 어떤 시기냐면 뒤에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됐죠? 기분이 안 좋아요. 얼마나? 아주 상당히 규칙적으로. 됐죠? 여기 가끔 시기예요. 어떤 시기예요? 기분 좋은 시기. 이런 식으로 앞의 내용에 대해서 뒤의 내용이 어떻게 관계로 이어지는지 의미 연결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다시 갑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상당히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한 사람은 가끔의 시기를 즐길 거래. 어떤 시기? 기분이 좋은 시기. 훨씬 더 기분 좋은 시기. 훨씬 더. 뭐보다 훨씬 더? 누군가보다.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주 자주. 위랑 다르죠? 그래서 어떻대? 그가 지루하대. 그것에. 자, 이시 뭐냐는 거지. 지시.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지시어 연결사가 나오는 거예요. 요 다음 단계가 이제 3이 이제 지시어나 연결사를 확인하는 요 단계가 이제 다음 단계인데 아무튼 그것에 지루한 거죠. 그것이 뭐야? 기분 좋은 거에 지루한 거예요. 맨날 기분 좋으니까 그냥 뭐 또 좋네. 그냥 뭐 늘 당연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갑니다. 이해 안 됐어요? 그럼 다시 읽는 거야. 몇 번 읽어야 돼요? 그건 없어요. 내가 끊을기에서 의미의 연결을 계속 해보는 거야. 계속 해봤는데 이해되면 한 번 마지막으로 더 읽으세요. 그럼 끝난 거야. 이제 공부가. 그리고 여기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다. 의미가 연결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질문하라고요. 영어 성적에 오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질문이에요. 시간 아니에요. 시간과 비례하지 않아요. 근데 질문에는 거의 비례해요. 다시 갑니다. 어떤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인데 상당히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런 사람은 가끔의 시기를 즐길 겁니다. 기분이 좋은. 훨씬 더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냐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자주. 그래서 그것에 지루한 사람보다. 됐죠? 그래서 가끔 기분 좋은 사람은 맨날 기분 좋아서 그냥 늘 너무 자주 기분 좋아서 그냥 지루한 사람보다 가끔 이런 어떤 기분 좋을 때가 오면 진짜 기분 좋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맨날 놀던 사람이 놀면 맨날 롤을 했었는데 오늘도 롤, 내일도 롤 하면 하는 것보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하다가 일요일날 롤을 하면 진짜 재밌지.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 문장의 내용은. 자, 수능 기출문장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끊어읽기를 하되 이 덩어리들 의미 연결을 자꾸 생각해봐라. 쉽지 않아. 이거 잘하면 영어 잘하는 거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해봐야 돼. 이 의미 연결들을. 이렇게. 자꾸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래서 주어 다음에 여기선 동사가 이제 연결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덩어리에 나온 것들을 자꾸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안 되면 노트에 적고, 서브노트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게시판에 가서 질문하고, 그래서 답을 알면 노트에서 정리해서 답을 알았으니까 그걸 적용해서 내가 다시 직독식해, 끊어읽기를 해보고. 이 반복되는 과정이 공부예요. 그게 영어 공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단어나 뭐 다른 문법을 공부하는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끊어읽기, 직독식이가 뭐고, 끊어읽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간단한 문제 하나와 함께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